삼성전자 한 2달 갖고 있었더니 이제 8만전자 막 들어가는 듯 하다가 고점에서 한번 또 쭉 빠지고 지금 왠지 고민되겠죠. 더 가져가자니 차트 보면 약간 좀 이상하고 지금 시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도 올라가고 감산이라고 했던 Q도 같이 올라가고 가장 좋은 조건이 이제 막 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피크아웃이라고요. 주가가 피크아웃이라고요. 좋을 때는 와 지금 이거 아니면 못살처럼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아니 역대 최대 금액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때는 어려운 저항도 다 뚫어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8만원대 저항을 받았느냐? 제가 느끼기엔 딱 그거 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2024년 1월달 첫 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 같이 투자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중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라면 대부분이시겠죠. 예, 삼성전자 없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랄 정도로 이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있으시다면 무엇을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앞으로 변화를 가지고 끌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투자자가 아니시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셔야 되겠죠. 매크로 지표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한번 속속 들여서 파고 또 파고 예, 같이 투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님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삼성전자 없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한 2달 동안에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PD님은 그냥 한번 파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고 하시겠습니까? 팔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여력이 있는지를 좀 보고 네, 없으면은 그냥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살짝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더 하겠다. 네. 그러면 공부 좀 시켜달라 그 얘기시겠죠? 네. 네. 그래도 저희 같이 투자 같이 하시더니 우리 PD님이 이만큼 성장하셨어요. 이제 의지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팍팍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한 2달 갖고 있었더니 이제 8만전자 막 들어가는 듯 하다가 지금 1월 딱 되니까 고점에서 한번 또 쭉 빠지고 지금 한 고점에서 한 4% 5%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왠지 고민되겠죠? 요런 자리 더 가져가자니 차트 보면 약간 좀 이상하고 이런데 지금 시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볼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쉽지만 지금 뭐 메모리와 비메모리 차이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 요즘은 안 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기기나 아니면 어떤 PC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연산을 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더 확대되는 시장이고 메모리는 그를 약간 보호하는 느낌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처리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아쉽게도 이렇게 커가는 시작하고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시장에 비메모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SK하이닉스는 예전에 LG 반도체에서 현대전자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현대가 이제 SK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 쪽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샘성이 오히려 메모리 쪽에 돈을 벌어서 계속 또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파운드리를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 파운드리가 제대로 성과가 못 내다 보니까 아직 메모리 업체의 한계에 부딪힌 게 조금 아쉽다. 한쪽은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오는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쪽에서 강자는 TSMC를 많이 얘기를 하죠. 예, 물론 이 회사 말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CPU나 AP 아니면 또 GPU 이런 쪽 만드는 회사는 또 뭐 엔비디아부터 뭐 퀄컴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인텔 그리고 또 좀 작게는 미디어텍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대만 회사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걸 딱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큰 시장인
위의 개념이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경기를 그렇게 크게 안 타요. 꾸준히 성장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딱 턴하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단은 AI가 끄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빈메모리 시장이 훨씬 커진다. 이게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힘입어서 메모리 시장도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늦었는데, 그래도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성장은 합니다만 어떤 이제 출렁출렁임이 큰,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쪽은 사이클이 아니고 메모리 쪽은 사이클에 가깝게 움직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업황이 안 좋을 때와 좋을 때가 분명히 뚜렷하게 움직이는 이런 진폭이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메모리 업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보면 업황이 부진할 때 주식은 매수하고, 업황이 다 개선돼서 막 다 좋다 와 지금 실적이 얼마야 사상 최대 실적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좋을 때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팔고, 이런 전략을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의 업종의 특징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라고 봤을 때 2016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여전히 가장 큰 대세는 요 모바일과 PC, 요 모바일 PC 쪽이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가면서 모바일이 줄어요. 왜냐면 핸드폰 안 바꾸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바꾸시고, PD님도 보니까 아이폰 13? 14? 네. 그 정도고, 교체 수요가 점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되고, 마찬가지로 PC도 같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IT 기기에 대한 변화를 본다. 그러면 핸드폰이나 PC를 많이 봤다. 근데 이제 2022년도, 23년도를 지나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 보셨던 이 부분까지 줄어들고 있고, 그를 대처하는 게 서버용, 이게 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D램 쪽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쪽인데, 그냥 지금까지 또 서버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IT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런 IT에 기반이 되는 쪽들이 더 강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는 게 AI가 이제 학습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산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땐 AI가 가져가는 서버 쪽이 훨씬 더 커지는구나. 이게 지금 확인되는 거죠. 엔비디아에서는 올해만 150%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AI에 대한 서버와 함께 폭발하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커지겠죠. 더 커지고, 아니면 이게 지금부터 모바일이 이렇게 정체됐다가 약간 늘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파이가 Q 자체가 이렇게 커지면서 모바일도 살짝 이제 늘어나고, 이거는 또 PC도 살짝 늘어나고, 이거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온디바이스 AI, 이제 AI도 다 기기에 탑재된다. 그러면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 같이 성장하게 되면 이 파이 자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이 팔아야 될 때일까요? 요거에 대한 의문, 앞으로 계속 또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고,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사이클 쪽에서 2021년도, 2019년도, 20년도 요때죠. 이때가 코로나19 때 나왔던 IT 기기의 수요 회복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 또 그전 쪽에는 2016년도, 17년도 이때도 한번 있었죠. 그런 데보다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이번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하나의 숙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경기 흐름이나 제조업 지표랑도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반도체의 업황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의 쌀이게 되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들어갔었을 때 그를 기초로 삼고 그 산업이 커지게 되면, 아니면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많이 들어간다라는 논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경기에도 좀 같이 민감하겠죠. 경기가 민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각국의 제조업 지표, 특히 가장 잘 나가는 국가의 제조업 G2라고 하겠죠. 이거의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까라고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보는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보게 되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표현된 게 약간 검은색 선으로 돼 있고, 좀 파란색 선으로 보여지는 게 신규 주문, 뉴 오더라고 합니다. 신규 주문 관련된 쪽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일단 요때는 코로나19 때 약간 수요가, 이런 IT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딱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위축이 있다가 바로 턴하는 여러 가지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강했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한때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거죠. 금리를
또 막 마구잡이를 올립니다. 당연히 경기가 쿨다운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들이겠죠.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뭐 40 이하로 가면서 쫙 빠지지가 않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랬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과연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를 약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은 터닝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때도 가장 동력 중에 하나가 금리 빠른 인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받았고 이쪽은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는 인하를 한다. 턴하겠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쪽은 뭐냐면은 신규 주문 쪽. 이쪽이 훨씬 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리를 차지하려고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 무슨 뭐 특별한 강한 액션이나 아니면 강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또 이상한 예전의 과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뭐 무너지는 모습들만 나오지 않는다.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입장 쪽으로는 호재로 앞으로 금리 인하가 호재로 갈 수 있는 분위기겠다. 라는 쪽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많이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 중국 뭐 경기 엉망이야. 부동산을 필두로 해서 지금 안 좋아라고 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 차이신 제조업 지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관방성에서 얘기하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제조업 지표 쪽입니다. 둘이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또 한 시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중국 관방성 MBS에서 얘기하는 쪽은 중국 지표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안 좋을 때는 좀 좋게, 너무 좋을 때는 약간 좀 내려서 하는 중국의 그런 특성상 감안을 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솔직히 중소기업 관련된 차이신 쪽을 많이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란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제대로 돌지 못해요. 지금 시장 흐름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50을 딱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돌아서 그런데 뭐 셧다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자신감이 없었죠. 근데 이게 턴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 됐어. 레벨 업 하고 나오는 과정들. 이걸 어떻게 볼까? 라는 쪽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도 작년 들어서 계속 신경 쓰는 거는 금리를 살짝 내리고 그리고 또 경기 불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버린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럼 거기서 이탈한 자금 미국으로 가겠죠. 아니 지금 미국은 금리가 5.5인데 차라리 여기서 그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려 중국이 그러면 그 자금들이 아유 미국으로 하자 우르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금리를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나오죠. 근데 미국이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옳았구나. 이제부터는 금리를 우리도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지.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나오는 유동성의 효과가 확 글로벌로 나온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이게 앞으로 저희가 맞이한 또 다른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변화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금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또 약간 싸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세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딱 모든 걸 통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질서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플러스 알파 지정학적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가지고 시장도 그렇고 출렁임도 왔다 갔다 만드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고 게다가 양회 또 3월이죠. 3월 달에 중국 양회가 가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경기 부양을 확 돌리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제조 지표가 바뀌겠죠. 그런 과정에 초입에 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워낙 기대감이 없었어요. 중국은 뭐 경기 부양한다고 양치기 소년처럼 한다 그런데 지표 안 변하고 에이 한다 그런다고 지표 안 변하고 에이 이랬다가 계속 그렇다고 이제 점점 기대감은 떨어지는데 막상 진짜 이번에는 해야지 쑥 들어왔을 때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말고 지표 보자. 왔다 갔다 하는 지표가 이제 탁 턴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52대 이상으로 딱 턴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위가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제조업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반도체 쪽은 메모리 쪽은 업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되겠죠. 저점을 통과했는데 이제 막 통과해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이라고요? 요즘 보니까 어디 뭐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고 이제 시황 쓰는데 뉘앙스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SK하이닉스 지난 고점이 15만 원, 이번이 13만 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거를 내는 PBR이 근 1.8배 정도까지 오게 되면 거의 고점이더라. 그래서 약간 고점에 대한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아니 이제 반도체 재고 떨어지고 이제 업황 터널고 있는데 피크아웃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지에 대한 근거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거보다 가격만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 쭉 보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가장 내가 중요하게 봐라고 하는 지표가 하나가 딱 있게 되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과거 이 정도 때는 항상 이 정도 오게 되면 고가, 비싸, 안 돼, 못 올라 이러고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전 같았으면 공매도가 쫙 붙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그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여기는 못 올라 막 공매도 막 쏟아붓고 뭐 또 안 좋은 얘기 막 내놓죠. 근데 막상 보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또 이번 같은 경우 AI가 펼치는 현상들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를 더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공매도는 여기다 해버리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 그만 쏟아붓지면서 어떻게든 자만을 끌으려고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아니다 이거는 이건 사야 되라는 매매 욕구가 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하다 그냥 또 저 위에 가서 또 고매도 치고 쇼커버링 그 위에 가서 해버리고 울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듯이 저희가 알고 있는 단서 이 정도면 비싸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딱 장막을 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장막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무지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100% 났다. 여기서부터 그 장막 걷어내고 나서 움직임 나오게 되면 여기가 3배, 4배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그거 놓치고 나 예전처럼 나 주식 잘하는데 왜? 여기서밖에 끊어서 밖에 못하는데 근데 여기 끊었다고 그래서 100% 수익 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주가는 300~400%더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포모가 느끼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일정한 규칙 아니면 일정한 저항대 이거에 대한 변화가 나올 때는 충분히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요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요 정도. 근데 이게 그냥 재고 자산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훨씬 많다라고 하게 되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게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기 이때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거의 반도체 망할 것처럼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근데 딱 잘 보시면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다라고 하고 진짜 재고 때문에 망할 것 같고 그때 나온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요. 작년 4월 달에서 5월 달 나왔던 반도체 기사 한번 보세요. 이들은 누가 하나 그렇게 딱 쓰게 되면 갔다가 그냥 우르르 하면서 진짜 우리 반도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다 기사 써버리죠. 그럼 거기다 말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다. 매수 기회예요. 항상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쏠리지 말자.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같은 내용 가지고 한쪽으로만 막 몰아간다. 반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그걸 이용을 해가는 세력들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집니다. 이제 보통 지금처럼 이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재고 해결이 되면서 업황은 턴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DXI 이게 뭐냐면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래도 유수의 기관 쪽에서 앞으로 관련돼서 들어가는 디램 가격들을 쭉 통합해서 지수화시킨 게 DXI입니다. 가격 바닥이 한 여름 때쯤이었죠. 그리고 턴하기 시작합니다. 턴하기 시작했던 가장 트리거가 뭐였을까요? 감산이었습니다. 감산을 통해서 생산량을 확 줄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가격이 적정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감산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둘까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거 됐다. 그러면 이제 올라온 가격에 맞춰서 가동률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감산을 다시 확 줄였던 걸 살살살살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졌던 거 이거 55, 60, 75, 70, 80 이런 식으로 쫙 올려가면서 가격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P도 올라가고 감산이라고 했던 Q도 같이 올라가고
가장 좋은 조건이 탄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요 현상이 나온 게 2024년일 텐데 여기서 피크아웃이라고요? 네, 주가가 피크아웃이라고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예, 요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그동안에 갔던 DDR4가 아니라 DDR5로 바뀝니다. 게다가 AI과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BM이 또 하나의 크게 탄생하기 시작하는 이런 초입 쪽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업황이 빠르게 도는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아직까지는 가격의 상승이 뭐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감산을 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이거 지금 웃돈 주고 사야 되나? 라고 하는데 물량이 없대. 웃돈 주고 사야 돼. 근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웃돈 말고 지금 가격 그냥 사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산이 풀릴 때마다 살짝 가격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조는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내가 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수출이 턴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주가들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수출 금액이 있고 수출 금액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있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수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수출 증가율과 흐름들의 변화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증가율과 가격 주가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한때 보게 되면 증가율이 확 터졌을 때 주가도 올라가죠. 그랬다가 증가율 떨어진다. 주가 내려갑니다. 이런 진폭이 있는데 증가율이 훨씬 더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움직임은 거의 유사하게 주가와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기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러면 증가율이 그렇게 급락했는데 여기서 버텼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막대하게 벌어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뭐 그렇다고 문 닫을 겁니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가격대는 지지해 줍니다. 그러다가 수출 금액이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때 턴하는 기울기보다 조금 늦긴 했는데 결국에는 저점은 만들어가는 트리거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 100살, 120살까지는 다 주식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나이와 똑같이 40대가 이제 막 넘어간 사람 입장에서 네. 앞으로 80년 주식을 할 텐데 80년을 주식을 한다고 치게 되면은 왜? 네. 80년을 주식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2년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트 40번은 더 봐야 됩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PD님. 네. 좀 젊어 보겠다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최소 20, 30번은 보겠죠. 네. 그러면 이런 수출 동향 가지고 줄어들었을 때, 빡 줄어들었을 때는, 이때가 매수 타임이다. 매수하시고, 그러다가 호역해서 쫙 올라간다. 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언제 팔까? 반대로, 요 꺾이는 거 보고 팔면 되겠죠. 수출 증가율이 꺾인다. 금액 자체가 꺾인다. 그러면 이때가 팔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랑 거의 일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서 조금 더 가느니 많이 이거 괜찮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의 업황의 사이클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서 생기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좋을 때 사고 좋다고 그럴 때 팔아야 됩니다. 저희는 언론 때문에 안 좋을 때 그렇게 회사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좋을 때는 와 지금 이거 아니면 못 살처럼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쯤 가게 되면 아니 역대 최대 금액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때는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내가 이별해야 될 시간, 지금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될 시간. 이거를 딱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연애 좀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와이프한테 비밀.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금액들도 아직까지 지금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금액의 고점, 이번에 2020년, 21년 나왔던 사이클의 고점, 이번에는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의 120억, 어떤 120억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니까. 예, 이 정도면 월별 끝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넘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배리어를 장벽을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제가 본 여기입니다. 이걸 넘어가기 시작했는 게 그러면 넘어가는 기준이 메모리가 이제 업황상으로 첫 번째 메모리 사이클적으로 돌아오는 고점이 이 정도가 하나가 있겠죠. 플러스 알파 두 번째 AI가 HBM이 가세되는 것까지 여기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사이클 플러스 알파를 더 끌어가겠죠. 그랬을 때는 이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이거를 수출 금액으로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수출 금액은 한 120억 월별 찍었게 되면 거의 고점이야. 그런데 SK하이닉스 보니까 PBR이 1.7배, 1.8배까지 들어와. 비싸네. 다 왔네. 이제부터는 반도체 고점과 봤을 때는 주기가 약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 2년 동안에 그럼 2023년 바닥, 2025년도가 고점일 테니까 미리 준비해서 2024년에 팔자. 그랬다간 요 위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로 지금은 너무 한쪽에 그 지금 나오는 보여주고 있는 거를 단순하게 메모리 사이클만 가지고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기는 너무 늦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매크로 지표 그리고 수출에 대한 변화 이거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사야 되는 시기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이 연사 뭘 주목을 줘야 되나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딱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이거 보면 되는 것 같아. 와 조금 있으면은 내가 매수했던 8만전자 9만전자 들어갈 것 같아. 막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주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 나오는 거 가지고 또 가다가 조정이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요거 팔까?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일봉상의 변화를 보고 또 강하게 올라갔던 거에 차익 매물 나온 거 보고 거기에다가 심취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요 가격대 약간 73,000원대 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계속 몇 번이나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저항대를 돌파하고 위로 갔는데 갔던 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부터는 73,000원이 지지로 웬만하면 스타크래프트의 지지 아닙니다. 그냥 지지, 서포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들이 높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내려오게 되면 매수 단계입니다. 매수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보자 10주라도 안 되겠지만 사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확인된다. 이때 2차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오른 거에 따른 조정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만약에 국면을 노린다 그러면 89,000원대 정도까지는 이거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그냥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주봉상으로는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월봉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저항대 다 뚫어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8만원대 저항을 받았느냐? 제가 느끼기엔 딱 그거 합니다. 여기 저기 2022년도에 2022년도에 한번 되돌림이 강하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때도 많이 속았죠. 그때 2022년도에 저 밑으로 쭉 빠지던 게 1년 내내 빠지던 게 갑자기 두 달 만에 쫙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야. 다시 10만전자 불렀다가 이것도 당했죠. 이때가 직전 고점 때 8만원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예의상 멈췄는데 크게 지금 어려운 저항대를 다 돌파한 이상 쉽게 이탈은 안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누리는 거 보고 다시 접근할 전략 채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보고 다시 그러면 여기를 넘어간다. 8만원대 위쪽으로 넘어간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 저항대가 여기 아닐까요? 보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실질적인 고점대 96,800원이 이게 고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요. 의미 있는 고점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딱 85,000원대. 여기가 중요한 고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물어보실까봐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변했는데 과연 어떤 체크 포인트를 안고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되겠느냐?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